오늘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10강 신경증입니다. 프로이드를 찾아온 이 여자는 19살의 외동딸로서 건강하고 머리도 영리하고 교육이나 지적인 면에서도 부모님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처녀가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또 불평을 하고 또 우울해하고 우유부단해지고 의심이 많이 생겨서 마침내는 이제 광장 큰 거리 이런 데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혼자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광장 공포증이 생기고 또 강박 노이로제 이 두 가지 이런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이제 프로이드가 분석해 보니까 말이죠. 이 19살 처녀의 수면 의식이 독특합니다. 잠을 잘 때는 매일 반복하게 되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잠잘 때 보통 이불과 까는 것과 이불을 나란히 하고 몸을 반드시 해서 천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잡니다. 몸도 잘 때도 복장도 수면에 가장 적절한 상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꿈을 안 꿀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 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처녀의 경우는 말이죠, 그런 걸 수면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수면 의식이 독특해요. 수면 조건으로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을 안 따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처녀와 같은 수면 이식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많은 희생 고생을 하면서라도 반드시 그 의식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은, 이 처녀는 밤에는 자기 주변이, 특히 자기 방 안이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날 만한 것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처녀는 자기 방에 벽시계, 괴종식 있잖아요, 땅땅 울리는 거, 이것을 추를 멈추게 하고 침대용 테이블 위에 작은 손목시계마저도 다 밖으로 내놓습니다. 괴종시계도 내놓고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또 화분과 꽃병이 밤중에 깨질지도 모른다. 깨질 리가 없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책상 한복판에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잘 안전하게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처녀인데, 이제 사실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침대 바로 옆에 둬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는 그것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또 그리고 괴종시계가 땅땅 울리는 것은 규칙적으로 울리니까 이러한 규칙인 소리는 수면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처녀는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이제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수면 의식을 철저히 매일 저녁마다 치르는데, 특히 이 처녀는 자신의 침실과 옆방의 부모의 침실을 자기 방문을 반쯤 열어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치지 않도록 물건으로 자기 방문을 괴어놓아서 이렇게 부모님의 잠자리 소리를 들을 수 있게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기 방문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제 시계는 내고 화병은 이렇게 한복판에 책상에 안전하게 두면서 또 이 자기 방문은 열어놔서 부모님들의 이 성교 이러한 관심을 보이는 것 이상하지요.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면입니다. 그리고 머리맡의 이 처녀의 침대는 어떠냐면, 큰 베개는 침대 가장자리에 끝에 닿지 않아야 하고, 또 큰 베개 위의 작은 베개는 정확하게 마름모꼴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두었어요. 그리고 처녀는 머리를 이제 그 마름모의 대각선의 중앙에 딱 놓는 것이죠. 이런 수면 의식을 치릅니다.
이제 이 처녀를 프로이트가 분석을 해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이 처녀가 수면 의식이 지나치고 터무니없다는 것을 처녀가 서서히 깨달으면서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몇 달 걸렸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와의 이러한 치료를 해서 몇 달간 조금씩 나아져서 자기도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이래 됐는데, 이 환자는 자기가 밤마다 시계를 방밖에 내놓다 했잖아요. 괴종시계 같은 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계가 여자의 성기입니다. 성기의 상징이죠. 이것을 이제 자기가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계는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 특히 뭐 주기적인 진행, 동일한 간격 이런 것은 여자의 월경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월경이 주기적이어야 안정감을 찾잖아요. 이렇게 월경 불순 이런 처녀들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도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시계가 수면에 방해가 되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걸 밖으로 두고 이런 것은 이러한 그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로 흥분했을 때 음핵, 크리스토스의 진동에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괴로움 감각 때문에 즉 흥분하기 싫으니까 이로 인해서 잠도 깨고 하니까 이제 음핵 발기에 대한 불안이 작용해서 오히려 바깥으로 이렇게 괴종시계도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꽃병고 화병 이 모든 그릇과 마찬가지로 전부 여자의 성에 관련되죠.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10년, 20년 전 이런 때는 약혼할 때 화병을 깨트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자의 모든 것을 남자 신랑 후보자가 요구한다는 것, 그 요구가 성취된다는 것, 그렇게 요구가 응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프로이트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해나가면서 자신의 수면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처녀 환자가 이제 긴 베개가 침대 나무의 가장자리에 닿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행위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녀에게 있어서 긴 베개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었고 곱게 쓴 나무 가장자리는 남자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주술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부모의 싸이를 떼어놓아 성교를 못하도록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까 문을 열어놓고 부모의 잠자리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섭다는 핑계로 부모 자기 방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물건으로 괴어놓고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녀는 부모의 동정을 엿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서 엿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밤에 뭐 안 자고 자꾸 이런 걸 의식하면 잠이 오겠어요?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